우리 책의 방향, 동서남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동서남북 원래 뜻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력동자. 동력동자는 나무가 있으면 위에 해가 이렇게 걸친 모양,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갑골문에 갑골문 상형자의 모양은 그림을 이렇게 보따리 모양으로 묶어 놓은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동에 맨다, 동이다 할 적에 이 묶은 모양입니다. 물건을 동이다 할 적에 그래서 묶을 동의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묶을 동, 물론 동력동의 뜻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세요. 다른 글자하고 합자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 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동쪽에 왜 나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중국 신화에 따르면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상상의 뽕나무가 있어요. 그 상상의 뽕나무를 부상이라고 합니다. 돌 부자에 뽕나무 상자. 동쪽 바다 속에 사는 해 뜨는 상상의 뽕나무. 상당히 뽕나무 나무에서 이제 해가 떴다 이렇게 신화에 나오고, 그럼 해가 지는 서쪽도 마찬가지. 해가 지는 서쪽 바다 속에 산다는 상상의 나무가 양목이란 나무예요. 그래서 부상하면은 해 뜨는 동쪽을 말하고, 양목하면은 해가 지는 서쪽을 뜻합니다. 지금 부상, 양목 이런 단어들은 한시나 문장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 요 알라 그러면은 모르는 데 가시면은, 모르는 데 아시죠? 예, 모르는 데 가시면은 시비가 하나 있는데, 그 시비 속에 보면 우리 동네 부사를 지냈던, 선조 때 동네 부사를 지냈던 이춘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동네 부사가 구름에 잠겨 있는 모르는 데를 보고 시를 지었는데,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시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비에 보면 요 부상이란 말이 나와요. 해 돋는 동쪽, 양목은 해지는 서쪽. 물론 2급이나 1급 각종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좀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나무가 있으면은 해가 아직 뜨기 전 상태 같으면은 이게 어두울 묘자거든요. 어두울 묘. 해가 이제 차츰차츰 또 올라가지고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동쪽에서 올라오는 해이기 때문에 요거는 동력동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게 하루에 2번 생기죠. 아침에 뜰 때 한 번, 질 때도 한 번 이렇게 걸치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똑똑한 애들이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럼 질 때도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막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적에는 처음에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힐 적에는 이제 이런 묶을동 또는 이런 뜻하고 같이 나무하고 관련 있는 이런 뜻을 붙여야 됩니다. 질 때 한번 생기는 거는 양목이라는 나무로 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럼 다른 거하고 이제 합체가 되는 글자가 되면 묶는다는 뜻이 나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얼음빙자가 들어가면요, 얼동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음빙은 여기 이제 물수인데 물이 수축됐다, 뭉개졌다, 엉겨지면은 수축이 된 모양. 그게 얼음이거든요. 그러면 요금에도 수축대가 엉긴 모양이고, 그럼 요거는 물이 수축돼 가지고 꼭꼭 묶여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면은, 자, 나무가 들어가면요, 마룻대동이라 그래요. 마룻대 또는 기둥동이라 그러고, 또 우리 병원에 가면은 암병동, 제1병동, 제2병동 할 적에 요 동자를 씁니다. 자, 이럴 때도 보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그죠? 마룻대는 밑에서부터 위에 지붕까지 착, 지붕하고 밑에를 묶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룻대동이라고 그러고,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동력동만 알면은 동쪽에 가니까는 얼음이 언다 이렇게 하면은 어필이 안 되겠죠. 동쪽만 얼음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묶은 모양도 같이 알아두셔야 다른 글자하고 합체가 되면 뜻이 해석이 되는 동력동자. 자, 그 다음 선역석자 갈게요. 부상양목 기억하세요? 자, 선역석자는 보십시오.
요 밑에 요거는 술병 모양이고 요거는 술병. 그럼 요거는 뚜껑. 요거는 뭐, 즉 한마디로 S자는 술통 모양입니다. 자, 술통이 있으면은 뚜껑을 덮어놓은 술통이 있으면은 술을 담아서 오래되면은 밑에 침전물 또는 앙금이 생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술유가 됩니다. 술유자 이게 이제 우리 지지상으로 이게 이제 닭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닭유라 그러는데 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위지신에 인간의 기륭 화복을 연관시켜서 점을 친다든지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만드는 시비지신의 음양오행설, 시비지신에 갖다 해석을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글자하고 동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축, 인묘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잔데 쥐띠 할 적에 쥐자라 그러잖아요. 이 글자가 쥐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자도 술 유자인데 원래가. 그래서 앞에 액체를 나타내는 물이 들어가면 술주자가 되죠. 기가입수에 이렇게 이제 생긴 글자는 대부분이 물수가 부수인데 예외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술유가 부수입니다. 요게 좀 특이하죠, 그죠?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술주가 되고요. 자, 다시 다 선역서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오래 두면은 이렇게 침전물이 안에 술이 들어있는 표시고 더 오래 두면은 술 향기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팔자는 숫자로는 8이고 뜻으로는 나누다라는 뜻이고 또는 나누어서 울려 퍼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향기가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된 술이라고 그래요. 오래된 술 추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술 추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우두머리한테 먼저 맛보게 한다. 그래서 추장할 적이 있습니다. 추장할 때 이 추자는 우두머리 추자로 쓰이는 글자겠죠. 원래는 오래된 술 추자인데 우두머리 추 이렇게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추자에다가 주로 이제 이런 오래된 술은 서늘한 서쪽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역서라는 뜻이 생겼고, 이런 오래된 술은 주로 이제 천재나 지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천재,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을 지기라 그래요. 이거는 땅 제사 지낼 기자입니다. 자, 이런 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에 쓰이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밑에 큰 데가 들어가면은, 밑에 큰 데는 여기 또 시험 문제에, 지도사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데, 이거는 받침대 모양이에요. 자, 받침대 위에다가 오래된 술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가지고 제사 지낼 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 지낼 전자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우리 제사 충문에도 요게 나오죠. 제사 충문에도 전자, 요 제사 지낼 전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큰데 말고 이제 손이 들어가면요. 마디 전자는 손 모양. 그래서 손에 오래된 술을 받든다 그죠? 그래서 받들존 또는 존중한다 할 적에 높일존. 요게 이제 또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손에다가 술잔을 받들고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 준자가 되잖아요. 따라갈 준, 따를 준 하기도 하고, 쫓을 준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받침대 위에 오래된 술을 놓고 제사 지낼 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을업자가 들어가면은 나라 정자가 되잖아요. 정시할 적에. 그래서 원래가 부수가 고을업이니까 이 고을은 보나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 고을 이런 뜻이 담기겠죠. 정시가 물론 뭐 정시들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 글자 생긴 유래를 보면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역서자에 대한 그래서 즉 술통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로 교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동짓달에 지내는 교제를 지낼 적에는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서늘한 서쪽에다가 보관한다 해서 선역서라는 글자로 파생시켰다. 동하고 서 이해됐습니까? 남녕 남자 갑니다. 남녕 남자는 위에는 열십이고 요거는 멀경자예요. 요거 멀경. 우리가 사는 이 경계 테두리 내를 멀경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안에 지금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요게 무슨 양양자 아니에요? 요거 뭔가 하면 이거는
풀이 무성할 임자예요. 풀무성할 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경계 내에도 풀이 무성하고 밖으로도 열십. 열십이라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 이거는 이제 동양사상입니다. 동양에서는 왼쪽이 동쪽이에요. 좌동, 우서. 그 다음 위에가 남쪽이에요. 밑에가 북쪽. 그래서 동남서북입니다. 우리 동양 북반구에서는. 그래서 열십이라고 할 때 열은 동서남북으로 활짝 다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십입니다. 숫자로는 물론 10이고 10을 나타내고, 그래서 10이라는 이 열십의 글자는 모두 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불교에서도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시방세계라고 그러죠. 시방세계. 십방세계가 아니고 시방세계. 그 다음에 우리 10분, 능력을 10분 발휘해라. 이 말이거든요. 10%가 아니고, 충분히. 일본말로 이거를 주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분하면, 충분히 100분 발휘해라. 자기 능력을. 그럴 때 이게 모두 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경계 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밖으로도 동서남북으로 활짝 다 펼쳐지는 이런 거는 따뜻한 남쪽이다. 그래서 남역, 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북역, 북자 한번 볼까요? 자, 북자를 알려면 비수, 비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비수, 비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비수, 비자. 비수란 말은 짧은 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수,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짧은 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양이 숟가락 모양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숟가락 시자에 보면은, 이게 오를 시, 바를 시자 안에 요걸 쓰거든요. 자, 숟가락 모양 볼까요? 숟가락 쪽 바른데 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를 시자거든. 바를 시, 요거는 꼬부러진 모양. 그래서 숟가락이고, 숟가락 그 다음 젓가락도 알아야 됩니다. 젓가락은 우리 뭐라 해요? 젓가락, 대나무 죽자 밑에 여기 그죠? 젓가락 할 때 젓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저가 오거나 할 적에 수저가 아니고 시저가 됩니다. 자, 숟가락 모양. 그다음 세 번째로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사람을 뜻하는 이제 글자가 바로 될 화자에 보면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요거, 요 앞에 있는 사람이는 바로 선 사람. 요거는 거꾸로 선 사람. 바로 서가 있는 거는 생, 거꾸로 된 거는 사. 그렇게 생과 살아 있으면은 죽고 나서 다시 생겨나고 계속 변화한다 할 적에 화자 쓸 적에 사람화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다. 늙을 노자에 보면은 요렇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늙을 노자 위에 흑토는, 요거는 흑토가 아니고 요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팡입니다. 지팡이. 사람이 늙게 되면은, 될 화자입니다. 늙게 되면은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늙을 노자 우리 각곤문 보면은 머리를 풀에 찐 늙은 노인이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섯 번째로 위에다 적을까요? 자, 다섯 번째로 암컷의 성기 모양. 암컷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죽음 시자 밑에 이렇게 되면 우리 여성리라 그러죠. 이때 죽음 시에 대해서 다음에 정리하겠지만은 죽음 시는 사람 몸뚱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 몸인데 암놈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성리가 되고, 소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암컷 빈자가 돼요. 암컷 빈. 소는 소인데 이게 암컷의 성기 모양. 그럼 암컷의 성기 모양이 있으면 수컷의 성기 모양도 있습니다. 수컷 성기 모양은 주로 선비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소우자에 선비사가 들어가면 이게 수컷 모자가 돼요. 그래서 빈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암놈과 순놈. 우리 장사 장자 할 때 보면은 요거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튼튼할 장, 요거는 수컷의 성기 모양. 또 우리 사이 서자에도 보면은 사이 서자 요거에다가 요렇게 서로 서자 열어 쓰는데,
사이서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를 흑토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흑토가 아니고 선비사가 부수입니다. 이거는 이때도 바로 수컷의 성경 모양을 나타낸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비수비자가 요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글자들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비수비가 나오면 이제 요거 다 외우셔야 되고, 그럼 요거 사람이고, 요렇게 되면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큰지 적은지 비교가 된다. 견줘진다. 그래서 그걸 견줄비라 그러잖아요. 견줄비라 그래요. 이것도 뜻이 많습니다. 몇 가지 외우면은, 자, 같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무리지열비라 그래요. 무리지열비. 주로 나쁜 뜻으로 많이 씁니다. 무리 짓는 거. 편당을 짓는다 그러죠. 나쁜 뜻으로. 편당. 한쪽으로 치우친 무리. 그래서 편당지열비라는데, 여기 이제 우리 논어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 거면은, 혼자는 주의불비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는 사람들하고 두루주자잖아요. 두루두루 화해롭게 지내는데 편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주의불비할 적에 편당지열비 이러거든요. 그럼 소위는 이거 반대겠죠. 소위는 어떻게 해요? 비. 편당 짓기를 참 잘하는데, 그죠? 뭘 못한다? 부주. 두루두루 화해롭게 지내지 못한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주의불비, 소위는 비불주. 자,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도울비. 그렇게 뒷사람은 앞사람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도울비. 도울비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잘 아시는 상상의 새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날개 익자입니다. 비익조. 한쪽만 있는 새. 이게 한쪽이 와서 도와줘야 날 수 있는 새. 그거를 비익조라 그럽니다. 요럴 적에 비자는 도울비자가 됩니다. 자, 그럼 비수비자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녘북자에 이제 가보면은, 요거는 아까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이렇게 견줄비라 그랬죠? 같은 방향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 요 사람하고 뒤에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이게 등질배자입니다. 또는 등배로 되고죠.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동서남북을 어떻게 표시하는 북반구에서 볼 적에는 왼쪽이, 그죠? 왼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좌동우서라 그럽니다. 좌양우음, 남좌여우. 그래서 좌양이니까, 또는 양이니까는 우리 숫자에 보면은 1, 3, 5, 7, 9, 이런 홀수는 다 양이에요. 2, 4, 6, 8, 10 이런 거는 전부 음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게 지하철을 타보면은 종착점 기준으로 가는 방향대로 보면 왼쪽 편은 전부 홀수 출입구입니다. 오른쪽은 짝수 출입구예요. 그럼 부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지하철 2호선을 따져보면 2호선 종착점이 호포역이거든요. 그럼 해운대 장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호포로 갑니다. 호포로 가다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 사무실 오실 적에, 강의실 오실 적에 지하철 타신 분은 8번 출구로 나왔죠? 네. 8번 출구니까 8 같으면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에 있죠? 네. 짝수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8번 출구. 그래서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것만 들어도, 아, 왼쪽으로 나가겠구나. 오른쪽으로 나가겠구나. 감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죠? 그럼 한낮에는요? 남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뒤쪽은요? 북쪽이잖아요. 등질배, 그죠? 등쪽이 무슨 쪽? 북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녘북자가 되고, 이제 등질배 또는 등배자는 밑에다가 육다루를 넣잖아요. 우리 등쪽을 배면 그러면은, 그죠? 등쪽이다, 그죠? 이렇게 밑에 육다루를 넣어서 지금은 등배로 쓴데, 원래는 요게 등배도 되고, 등질배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싸움에 지면은 등 돌리고 간다. 그래서 싸움에 지는 거는 뭐래요?
패배할 때에 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대해서 여파되는 좀 분파되는 설명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